이번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공격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직전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건데요. 갑작스런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금값이 급등하고 증시와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물론 외교 전략까지 모두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몇 시간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Well, I'd love to avoid the conflict. I want to have an agreement with Iran. We're fairly close to an agreement. 네타냐후 총리도 14일부터 휴가라고 말해 연막 전술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서둘러 공격을 감행한 배경에 의문이 쏠립니다. 이란은 군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수뇌부는 물론 핵과학자 6명도 잃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사실상 붕괴시킨 것처럼 이란 지휘체계의 괴멸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모사드의 첩보력을 바탕으로 고급 주거지도 폭격했는데 이스라엘의 한 싱크탱크 고위 연구원은 모든 걸 쏟아붓는 올인작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훌륭한 공격이라고 했고 네타냐후는 추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More is on the way. The regime doesn't know what hit them. They don't know what will hit them. 방사능 노출은 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현재로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국제 원자력 기구의 설명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 당시 핵심적인 핵 연료 저장 시설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방사능 오염까진 피하자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동시에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핵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 깔렸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핵협상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한 트럼프의 발언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선언해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아이언돔이 비록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총동원하고 하마스를 비롯한 지원 세력까지 가세한다면 장기전이 되는 건 물론 피해도 예측 불가가 됩니다. 미국이 발을 쉽게 빼지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두 개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중국에 집중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꼬이게 됩니다. We are reorienting toward deterring aggression by communist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되찾아 미국 이익도 극대화하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당겨진 전쟁의 불씨가 증시와 유가, 환율 등 모든 시장 지표를 출렁이게 하며 오히려 이익의 기초부터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